안녕하세요. 2026년 시장 정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좀 막막하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2026년 배당 투자를 위한 아주 명확한 그런 전략 지도를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보시죠. 그냥 S&P 500 지수만 따라가는 걸로는 글쎄요,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2026년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2026년은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뭐랄까,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퍼즐 같다고 할까요?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네 가지 힘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테마들을 먼저 이해하는 게 우리 전략의 첫걸음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AI 인프라는 정말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죠. 그런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놀라운 혁신이 일어나고 에너지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늘 긴장감이 흐르고 있죠. 바로 이 때문에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방식보다는 각 섹터의 특징을 깊게 파고드는 그런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성장하고 또 안정적인 배당을 줄 수 있는 5개의 특정 섹터에 집중하는 것. 지금부터 이 섹터들을 하나씩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깊이 분석해 볼 주인공들입니다. AI와 기술, 헬스케어, 에너지, 유틸리티, 그리고 금융. 각 섹터가 2026년에 저 네 가지 테마와 어떻게 서로 작용하면서 기회를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에서 제일 뜨거운 두 섹터죠. AI와 헬스케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쪽은 폭발적인 성장을, 다른 한쪽은 흔들림 없는 안정성을 대표하는데요. 이 두 거인을 과연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요? 기술 섹터는 지금 AI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배당 수익률은 좀 낮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요, 일부 초우량 기업들은 이 엄청난 성장과 함께 배당금까지 꾸준히, 그것도 아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장과 배당,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기회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압도적인 AI 성장세에 힘입어서 배당까지 연 10% 이상 팍팍 늘려주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IBM처럼 3%가 넘는 든든한 배당을 주면서 그야말로 배당 귀족의 길을 걷고 있는 전통의 강자도 있죠. 성장과 안정, 이 둘을 어떻게 조합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026년 투자를 위해서 제가 딱 하나의 섹터만 추천하라고 한다면 전 망설임 없이 헬스케어를 꼽겠습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경기가 아무리 나빠져도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고 약을 사 먹어야 하잖아요. 즉, 수요가 절대 줄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비만 치료제나 AI 신약 개발 같은 강력한 성장 트렌드까지 더해졌으니 이건 뭐 방어와 성장을 모두 갖춘 완벽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62년 연속 배당을 늘려온 존슨앤존슨. 이건 시장이 하락할 때 내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최고의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일라이릴리처럼 비만 치료제라는 어마어마한 성장 엔진을 단 기업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방어주 안에서도 성장성을 더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헬스케어 섹터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너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유틸리티는 인프라, 금융은 금리라는 이 거시경제의 핵심 변수들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들은 2026년에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줄까요? 에너지 섹터는 딱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고배당을 주죠. 하지만 동시에 유가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양날의 검을 항상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강력한 현금 흐름과 오랜 배당 역사를 가진 메이저 기업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엑손모빌은 생산량을 늘려서 장기적인 성장을 노리는 전략이고요. 쉐보론은 당장의 높은 배당 수익률에 조금 더 집중하는 전략을 씁니다.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에너지 섹터 안에서도 내 투자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죠. 자, 여기서 2026년 투자의 가장 큰 반전, 어쩌면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바로 유틸리티 섹터입니다. 전통적으로 지루한 방어주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AI 인프라스토리의 핵심 수혜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는요, 전기를 먹는 하마, 아니 거의 블랙홀 수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유틸리티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거죠. 투자자들이 이 지루했던 섹터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금융 섹터, 특히 은행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고금리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순 이자 마진이 늘어나면서 수익이 좋아졌죠. 하지만 2026년은 이 금리 환경이 조금씩 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정점을 찍고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무작정 투자하기보다는 금리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우량 은행을 콕 집어서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각 섹터에 대한 분석을 쭉 해봤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간인데요. 이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분 각자의 투자 목표에 딱 맞는 포트폴리오를 직접 설계해보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조합해야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 종합 비교표를 한번 보시죠. 각 섹터의 장단점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기술주는 성장성이 최고지만 방어력은 좀 약하고, 반대로 헬스케어와 유틸리티는 최고의 방어력을 자랑하죠. 2020년 추천도에서 헬스케어와 유틸리티가 별 5개 만점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먼저 원금 보존과 꾸준한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안정 추구형 투자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포트폴리오의 70%를 최고의 방어 섹터인 헬스케어와 유틸리티로 채워서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쓰는 거죠. 다음은 배당 소득과 자산 증식, 이 두 가지 목표의 균형을 원하는 투자자입니다.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안정성을 꽉 잡고 기술주로 성장을 더하고 에너지와 금융으로 추가적인 배당 수익까지 노리는 오늘 분석한 5개 섹터를 모두 활용하는 아주 균형 잡힌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인 성장 추구형 투자자입니다. 당연히 성장성이 가장 높은 기술주의 비중을 35%로 제일 높게 가져가고 헬스케어가 가진 성장 잠재력까지 활용하는 아주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다룬 이 모든 내용을 2026년 투자를 위한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3가지 원칙으로 딱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원칙 3가지입니다. 첫째, 각 섹터가 금리나 기술 같은 큰 흐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스토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주 같은 성장주와 헬스케어 같은 방어주를 현명하게 섞어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아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3가지 원칙이 2026년 여러분의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2026년이라는 복잡한 시장을 항해할 수 있는 상세한 지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 지도를 가지고 어떤 경로를 선택하고 어떻게 나아갈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얻은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꼭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